맨유의 골키퍼 잔혹사,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맨유의 골키퍼 잔혹사 계보 같은 경우에는 페테르 슈마이켈 골키퍼의 이탈부터 시작이 됐죠. 19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맨유는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 페테르 슈마이켈 골키퍼가 새로운 도전을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맨유를 떠나게 돼요. 뜬금없이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으로 이적을 하게 되거든요. 스포르팅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스포르팅에서 은퇴할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말년에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에서 그 단기 계약이 끝나고 나서 돌연 맨시티로 이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맨시티 이적 선택은 맨유 팬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더비가 있었던 그 경기에서 터널에서 제외를 하게 되잖아요. 막 슈마이켈이 동료들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인사해요. 맨 앞에 그 주장으로 게리 네빌이 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그 슈마이켈이 반갑다고 막 이렇게 기쁨을 표시하는데 게리 네빌이 가만히 이렇게 앞만 보고 있어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슈마이켈이 훗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맨시티는 가승격한 팀이라 맨유의 적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맨유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상의 팀이라면 당연히 안 가는데, 아스톤 빌라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맨유에 비해서는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이미 슈마이켈은 맨유에서 오랜 기간, 이 맨체스터란 도시에서 오랜 기간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아들 문제도 있을 거고 가족적인 문제 때문에 맨체스터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맨시티에서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한 시즌 정도 뛰고 팀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퍼거슨 감독은 슈마이켈 골키퍼의 대치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놀라운 게 이 퍼거슨 원픽과 이 보르진의 원픽이 달랐대요. 퍼거슨의 원픽이 누구였냐? 바로 반데사르였었다. 하지만 이 보드진이 아스톤 빌라에서 맹활약하고 있던 마크 보스니치라는 골키퍼의 영입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반데사르는 이후에 유벤투스를 거치고 풀럼을 거쳐서 무려 6년 뒤에나 맨유로 오게 되는데, 이 마크 보스니치라는 골키퍼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호주 골키퍼고요. 일찍이 신인 시절에 맨유에서 뛰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비자 문제도 있고 리그 적응 문제도 있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떠났어요. 근데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리그 정상급 골키퍼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보드진의 눈에 띄어서 영입을 하게 된 건데, 아마 보드진의 생각은 이미 맨유라는 클럽을 겪어봤었기 때문에 맨유의 시스템에 잘 녹아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보스니치라는 골키퍼가 조금 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가장 크게 실패한 이유라고 하면은 체중 관리 실패, 그리고 이제 불성실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훈련 중에 한 3개 정도 막으니까, 3개 정도 막았으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쉴래, 그러면서 이제 누웠다고 하는데, 퍼거슨이 그 모습을 보고 극대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발의 크기가 310mm인데 이 왕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킥이 하프라인을 못 넘겼대요. 좀 여러모로 능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추운 날에 경기 나가기 전에 긴 바지를 입었다가 퍼거슨에게 찍히게 되죠. 춥다고 긴 바지를 입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쪼록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후에 스콜스나 게리 네빌, 맨유의 동료들이 훗날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면은 이 보스니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호평은 없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보스니치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1999년 여름에 누가 또 영입이 됐었냐면 마시모 타이비라는 이탈리아 골키퍼가 함께 영입됐었어요. 이 마시모 타이비라는 골키퍼도 조금씩 기회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가랭이 골, 정말 평범한 슈팅인데 그거를 가랭이로 실점을 내줬던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보셨을 장면이에요. 퍼거슨이 그걸 보고 정말 극대노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반년 만에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보스니치 골키퍼와 이 타이비 골키퍼는 현재까지도 맨유 최악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존 골키퍼였던 반데르고우가 조금 더 나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시즌을 마쳤다고 하죠. 당연히 지금 보스니치도 망했고 마시모 타이비 골키퍼도 망했고, 이 퍼거슨 감독은 다시 한번 골문을 보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0년에 98년 월드컵 유로 2000의 우승 주역인
프랑스의 우승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테즈를 영입을 하게 되죠. 이 에릭 칸토나의 정말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해요. 바르테즈 골키퍼가 영입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대요. 맨유로 오기 전 팀이 AS 모나코였는데 모나코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었고요. 월클 골키퍼라는 평가가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골키퍼였는데 문제가 뭐였냐? 반사신경은 기가 막힌데 골문을 지키고 있을 때 세트피스 상황에서나 그런 상황에서 늘 불안함이 공존했었다. 그리고 가끔씩 박스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기행들도 있었어가지고 이 불안함이 늘 동반되던 좀 골키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르테즈 골키퍼가 첫 시즌부터 못했냐? 맨유에 오자마자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0001 시즌에 그래도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PFA 올해팀에 선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퍼포먼스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경기가 2003년 챔스에서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그때가 호나우두가 3슈팅 3골을 넣었던 그 경기거든요. 유명하죠. 3슈팅 3골. 이때 호나우두에게 해트트릭을 내주게 되면서 팬들의 비난이 완전히 폭발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도 못 막냐. 이 경기가 있고 나서 5일 만에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방출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력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전력의 자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시즌 동안에는 백업 자원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고 03-04 시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거슨 감독도 고민하게 되죠. 이 바르테즈마저 실패했기 때문에 골문을 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2003년은 맨유에게 역사적으로 조금 과도기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베컴이 나가고 호날두가 영입이 되고 리빌딩은 아니지만 리툴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린 자원들을 조금씩 키우면서 주축 자원들로 이제 쓰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이 MLS 당시 뉴욕 메트로스타즈인가요? 거기서 티마우드라는 어린 골키퍼를 220만 파운드에 영입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이 티마우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영입이 됐는데 이게 MLS에서 프리미어리그 B클럽에 영입된 되게 전례 없는 사례였대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마우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오자마자 시작이 좋았어요. 이 티마우드가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선방을 하면서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리그에서는 좀 퍼포먼스가 괜찮았습니다. 또 이제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03-04 시즌 PFA 올해팀에 선정이 되죠. 문제가 뭐였냐? 이 문제가 뭐였냐? 2004년 여러분들 03-04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03-04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정말 이변이 있었던 그런 해였죠. 포르투가 우승을 거르지 않았습니까? 무리뉴의 포르투가 우승을 걸었는데 이 챔스 16강에서 맨유와 포르투가 만나게 됩니다. 이미 1차전에서는 맨유가 포르투의 홈에서 2대1로 패배했어요. 그래서 홈에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2차전을 진행하는데 이때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1대0 리드를 지키고 경기가 끝나면 원정 다득점으로 이 맨유가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45분 이 티마우드가 이 프리킥 처리를 미숙하게 하면서 세컨볼을 헌납해서 실점을 내줬어요. 그래서 1대1이 됐고 이 실수 때문에 맨유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 퍼거슨 감독도 극대노를 하게 되죠. 이 실수 하나 때문에 티마우드는 이때부터 주전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저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남은 시즌을 누가 소화하게 되냐면 당시에 백업 골키퍼 중에 북아일랜드 출신의 로이 캐롤이라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 캐롤 골키퍼가 하워드를 대신해서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문제는 이 로이 캐롤 골키퍼도 굉장히 실수가 잦았어요. 이 로이 캐롤 골키퍼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컨텐츠로 다뤘던 팀이 있는데 바로 더비 카운티입니다. 07-08 시즌 더비 카운티가 정말 최악의 기록을 작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됐거든요. 그때 골키퍼가 로이 캐롤이에요. 로이 캐롤 골키퍼도 호러쇼가 좀 있었던, 큰 실수가 그래도 하나씩은 있었던 그런 골키퍼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서 04-05 시즌에는 로이 캐롤이 넘버원으로 올라와서 뛰었지만 이 골문에 대한 안정감은 도무지 살아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서 2005년 퍼거슨 감독이 다시 한번 골키퍼 보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퍼거슨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골문을 유망주로 보강하는 거는 이 우승권 팀에 맞지 않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99년 이 보드진에게 빌려 영입하지 못했던 반데사르를 무려 6년 만에 영입해오는 결정을 하게 되죠. 당시 이 반데사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약스가 정말 챔피언스리그에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고 나서 황금기 멤버들이 다 떠나는 와중에서도 무려 29살까지 반데사르는 아약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20대를 아약스에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가 99년도에 퍼거슨한테 오퍼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못 가게 된 거고 이후에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됐던 건데, 문제는 이 유벤투스에서는 좀 좋지 않았었죠. 반데사르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시기가 유벤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폰이 영입되면서 경쟁에서 밀려서 당시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름 이제 돈을 쓰겠다고 공언했었던 풀럼으로 이적을 하게 되죠. 나름 반데사르도 큰 뜻을 가지고 풀럼으로 이적을 했지만 이 풀럼은 결과적으로 엄청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풀럼으로 이적한 선택이 반데사르한테는 좀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풀럼이 어떤 챔피언스리그나 컵대회 나가는 메이저 대회 나가는 팀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 잉글랜드 내에서 골키퍼에 대한 인식도가 네덜란드와 그 이탈리아와는 또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나름 좀 필드 플레이어로서의 능력까지 요구를 한다면, 이탈리아에서는 말 그대로 선방 능력을 좀 더 그 자체 역할을 원한다고 한다면, 잉글랜드는 딱히 이 골키퍼한테 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수비적인 부분만 잘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당시의 프리미어리그는 골키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지 않았던 리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데사르 입장에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컵대회 나가지도 않지, 자기한테 요구하는 어떤 부담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때 마침 퍼거슨은 하워드를 통해서 또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이 재능 있는 선수로 골문에 안정감을 더하는 건 이건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본 베테랑이 정답이다 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왜냐면 재능 있는 어린 골키퍼와 완전히 진짜 경험이 많은 골키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험 많은 골키퍼들은 상대의 어떤 공격 상황, 그러니까 상황을 입력하고 그거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작업, 확실히 엄청나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와요. 본인이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몸을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아요.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말 그대로 재능에 의존해야 돼요.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퍼거슨 감독은 지금 당장 맨유에 필요한 건 경험 많은 골키퍼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늦가기 나이인 이 반데사르를 6년 만에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반데사르는 이 맨유로 오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또 맨유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주면서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까지 맨유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슈마이켈이 떠나고 이 골키퍼의 잔혹사, 이 계보를 끊어준 선수가 반데사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반데사르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반데사르가 주목받는 게 약간 선방 능력 이런 것들로 많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반데사르는 발밑 능력도 좋습니다. 약간 조금 이 선방 능력에 가려진 것 같아요. 반데사르는 아약스 출신입니다. 아약스는 이 골키퍼라는 역할을 필드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반데사르는 롱킥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슈마이켈도 여러분들 롱패스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동료한테 연결하는 그 정확도는 슈마이켈이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반데사르도 그 롱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어떤 롱킥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정감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라도 후계자를 6년 만에 찾은 거다라는 그런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